네? 아, 네. 그, 그냥 노노라는 책을 이제 제안을 받고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 간단한 책은 아니거든요, 노노가. 이게 혼자서 배울 수 있는 책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노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해석이 좀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제일 첫 편에 타깃이 불력 여로와 이런 것만 하더라도 배우고 늘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근데 뭘 배웠을까? 공자 때는 텍스트가 없었어요. 텍스트가 없었는데 뭘 배웠을까요?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게 나온 게 한나라 때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궁이자 원박내하니 불력낙호와 그것도 그렇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 서운해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게 세 개 문장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제 개인 의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 강의가 제가 저한테 주어진 강의가 세 강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논어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일단 범주를 규정을 해야죠.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육아경전에는 논어도 있고 맹자도 있고 또 시경, 서경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논어 하나. 그 논어인데 논어를 주석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공간, 범주, 성격 이렇게 했을 때 시간과 공간은 이제 공자님이 살아 계셨던 당시 그때로 이제 한정을 짓고 범주라는 것은 이제 공자님이 지향했던 게 뭐냐면 어질인자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은 이제 공자님은 제자를 양성할 때 절대로 그 제자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공자님은 그 당시에는 워낙 새로운 사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선 좀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렇게 망명생활 하신 거 아니에요? 천하유력이 무슨 천하유력이에요? 망명한 거지. 그래서 공자님은 제자를 가리킬 때 항상 동지를 양성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내 동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적인 대우를 했고 나중에 큰 뜻을 펼칠 때 나와 동지가 될 사람을 양성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 과정. 논어라는 책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게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졌지만, 어차피 이게 공자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자님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공자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자님의 일생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만약에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하세요. 신부님이.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문장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면 뭐 누가 얘기하셨다. 그거 배경 설명을 쭉 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논어를 읽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 그 다음에 역사, 그런 것도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공자님과 그 행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자는 15세 학의 뜻을 돋고 30에 이제 자기 기반을 세우셨고 40에 불업하고 50에 지천명, 60에 이순, 70에 종심소욕 부르고 그게 공자님이 아마 제 생각에는 71세나 72세 정도에 하신 말씀이에요. 늙음하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공자의 일생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줌 강의로보다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해야 돼요. 얘기를 하고 질문 받고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좋을 텐데 이게 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논어를 직접 읽어갈 겁니다. 읽어가면서 기존의 논어 해석과 또 저의 논어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제가 뭐 이렇게 노란색 바탕으로 써놓은 거는 왜 이걸 해놨냐면 공간이 남아서 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뭐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나라 때는 공자님이 살아시던 주나라 때는 봉건제 사회인데 신분이 5개가 있었어요. 천자, 제후, 대후, 사, 서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천자는 왕이라고 불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제후들은 공후, 백자남 이렇게 5등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가 정사를 맡았어요. 대부가 정사를 하는 거지 왕이 정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충남에 사는데 그 누구죠? 그 윤보선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대학을 가실 때 에딘버러 대학을 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고고학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정치학이나 법학을 할 때 이분은 고고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황제들은 절대로 정치학이나 경제학 그런 거 연구 안 해요. 그건 밑에 사람이 하는 거고, 이건 자기네 나라를 하는 거죠. 윤보선 대통령 그 생각이 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부들이 하는 거지, 제후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고 하는 것은 배신이라고 그러는데, 배신이라는 것은 이제 신하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신하의 신하. 그 다음에 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공상에 종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옆에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천자는 곤기라 그래서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후는 원래는 28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시면 천하가 다 있으면 이걸 사기는 돼요. 이렇게 나가서 7개. 그럼 28개가 돼야 되잖아요. 28수. 근데 거기다가 공자 세가 하고 진승 오왕을 같이 집어넣어서 30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전에서는 이제 72개인데 2개를 빼가지고 70개 열전을 만들죠. 네. 그래서 그 천자가 그 대부라고 하는 그 저기 말을 통해서 그 마차에다가 천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 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논어에서 나오는 군자는 대부분 사, 사가 군자가 돼요. 사. 그래서 사군자란 말도 쓰는데 공자님은 누구한테 기대를 했느냐? 당신은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부들한테 기대를 안 하셨어요. 공자가 기대한 것들은 사. 이 사들을 교육시켜서 정치를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 군자는 대부분 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서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노예예요. 그 당시로 말하자면. 근데 그 서인의 그 우두머리가 3개가 있죠. 그러니까 농사의 우두머리는 농로, 그다음에 공의 우두머리는 공로, 상의 우두머리는 상로. 그래서 그걸 삼노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고전을 읽으시다가 삼노란 말이 나오면 농공상의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거기다가 사까지 합치면 사농공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3대란 말이 자꾸 나와요. 논어에 보면. 그래서 3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걸 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거기에만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는 공자님과 제자의 그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직접 논어를 읽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멀리 계신 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까운 데 계신 분은 직접 오세요. 논어는 혼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논어란 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건 현행본 논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기편부터 요할편까지 20개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장은 뭐 하기편은 16개, 24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체를 다 합치면은 이제 500장이 되는데 향당편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빼게 되면은 483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483장이 각각이 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거에서 스토리텔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만 알면은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소설책을 483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이게 그 안에도 또 다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풀어놓으면은 1000여 개 이상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노노란 책이 어떤 책인가를 먼저 보시죠. 노노는 공자님이 돌아가신 후, 여기서 몰 후라는 말을 썼는데, 보통 책에서 죽은 후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공자님은 성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 이런 분들한테 나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른인데. 옛날에 저기 우리가 아버님 또는 아버님 친구분을 갖다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비석을 보더라도 뭐 안동, 김공, 휘 이렇게 해서 휘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남의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면은 그거 아주 그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자님 같은 분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간혹 하면은 공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라고 하는 거는 미스터 공 이런 뜻이에요. 미스터 공. 네, 공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미스터 공. 군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자란 말도 이 군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군자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회초리. 회초리를 들고 말하는 사람. 네? 그다음에 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그러니까 나으리란 뜻이죠. 이게 군자라는 거예요. 군자란 그런. 그래서 자라는 것은 네, 썰 또는 미스터 콩, 맹자님은 미스터 맹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추천서 같은 거 쓸 때 보통 그렇게 아니 여러분이 책을 하나 이제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누구한테 선물할 때 뭐 김철수 교장 해존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배우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교장은 직함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김철수 교장 선생님 해존 아시겠죠?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총장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데서 배우고 못 배우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공자님을 갖고서 얘기를 해요. 공자님 이름이 공자가 된 게 머리가 짱구라서 그렇다고. 그거는 못된 놈이죠. 그거는 그런 나라면 안 되는 거죠. 그 성인,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류의 스승이란,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면은 그게 기독교인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그렇죠? 부처님한테도. 그런 얘기는 쓰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노라는 것은 공자님이 몰한 후. 이 몰이라는 말은 이제 좋은 뜻인 돌아가신 다음에 공자님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훼손될까봐 이제 우려한 공자학단에서 왜 공자님이 왜 위대한 인물이냐면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공자가 왜 위대한 인물인가? 그거를 그래서 그 위대한 인물의 사상이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공자가 효제를 강조한 거로 얘기하는데 공자님은 효화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셨어요. 논어를 아무리 봐도 효화제에 대해서 얘기한 건 드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건 어지린자예요. 그래서 인과 효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당시에 전해오던 공자 및 그 제자의 언행, 그 다음에 당시 인구에 회자되던 격언 또는 세상에 떠돌던 이언, 그 다음에 전해오는 고대 성현의 말씀 등을 취집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자님의 취지에 맞게 또 아언이라는 것은 이제 고어한 말이거든요. 거기 공자님의 그 취지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조정하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편집한 책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자님이 하신 말 중에서 특히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뽑은 거죠. 뽑아가지고 그냥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단지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거쳐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논어라는 말이 붙여진 거예요. 그 어라는 것은 스토리란 뜻입니다. 우리가 국어 국문학과 그러잖아요. 그때 국어라는 게 왜 국어 시간에 소설이나 그런 걸 봐요? 근데 스토리예요. 국어. 노는 토론을 했다. 그래서 논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논어는 이제 공자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250년 뒤에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전송이 어떻게 됐냐면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말로 합니다. 3.1운동 그러면은, 야, 어디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대? 그러면 그 워드라든가 말로 표현하면 스피치가 되고, 말로, 문자로 표현하면 워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스토리가 되고, 히스토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전설이 되고, 민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를 보실 때는 이게 무슨 뭐, 그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자꾸 공자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 이건 공자가 한 얘기네, 아니네,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사회과학이나 또는 어떤 실증과학 같은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는 인격이나 사상의 이해는 공허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서 무조건 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님께서 타기불사등망이요 사이버락즉 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일단 논어를 만약에 여러분이 보신다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의심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이게 인문학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누가 말한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기서 논어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는 유사한 게 국어라는 책이 있어요. 국어라는 책이 이제 역사서거든요. 나라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아놨다 그래서 국어. 주어는 이제 주나라에서 떠돌아다니던 이야기. 노는 노나라, 제나란 제영, 진어 이런 식으로 어자가 많아요. 논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충 의미 아시겠죠? 넘어가도 되죠. 예. 예. 그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어는 몇 편으로 되어 있냐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게 20편 50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483장. 상단편을 한 장으로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논어는 지금 20편 48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향단편을 1장으로 본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이 만약 여러분에게 500개의 장을 주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00개의 장을 드리고 책을 한 권 만들어 봐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고. 네. 그러니까 이게 노노라는 책에 편집 사정이 담겨 있는데 이게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예상해 보건데 여러분은 이렇게 할 거예요. 각각의 장들을 항목이나 주제별로 분류해서 그에 맞게 편의 제목을 정한 다음에 이거를 그 안에 배열할 수도 있죠. 즉 주제라든가 인물별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발생 연도를 고려해서 연대순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병렬로 배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용별로. 그죠? 만약에 이제 자편체 구성을 생각했다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도 있겠죠. 노노라는 책은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그 노노의 편집 사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노노를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답. 자, 논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논어를 보면은 아까 이제 이 편이 20편으로 돼 있잖아요. 장은 483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떤 한 개의 장과 장이 모여서 하나의 장군을 이루어요. 그리고 장군과 장군이 모여서 복합장군을 이루고 그 다음에 복합장군과 복합장군이 모여가지고 수포장군을 만들어요. 그리고 수포장군과 수포장군이 모여서 하나의 편이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서 장군이라는 건 뭐냐면 논어라는 것은 외워서 후대에 전해진 거예요. 외워서. 외워서 전해졌기 때문에 외울 때 한 편만 외운 게 아니라 내용이 비슷한 것끼리 뭐 네 개, 다섯 개를 이렇게 같이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그대로 모여지는 거예요. 논어라는 책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학위편 같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학위편은 16장으로 돼 있어요. 1장 학위편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학위편은 1장, 2, 3장, 그다음에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1, 12, 13, 그다음에 14, 15,
수장로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장군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질 때 요거를 이제 하나를 묶어가지고 전해진단 말이에요. 외워서 전해진 거예요. 외워서.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은 장군이 딱딱 나눠져요. 그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래서 어떤 장은 믿을 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씩 모여지는 장이 모여서 장군이 돼요. 장군. 그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복합 장군이 되고, 복합 장군이 모여서 수포 장군. 그렇게 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편의 이름은 각 장 모두에 그두 글자나 세 글자를 취해요. 예를 들어서 하기편 같으면 하기불사조 아니죠. 하기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그래서 하기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일편 같으면 이제 그 공자위 개시 팔일무어 정하니. 그래서 팔일편이 되는 거예요. 리인편 같으면 리인이 위미하니 택불처이면 언덕질이요. 그래서 이제 리인이란 말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어의 장이라고 하는 게 논어의 이제 그 편의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쓰는 거는 20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20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논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나라에서 만들어진 논어가 있고 제나라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공자님이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다니셨고 공자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 전국 각지에서 논어가 이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모아졌기 때문에 논어의 편수는 각 나라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장에 요걸 보세요. 그러니까 노노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노노. 노노노라고 하는 거는 이게 노노노는 이제 20편으로 돼 있었고 제노는 22편. 그다음에 이제 고노노라 그래서 고문으로 된 노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노나라에서 편집된 독자적으로 발전돼서 편집된 걸 노노노라 그러고 노나라 아무래도 공자님은 이제 노나라 사람이니까 공자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노나라가 제나라의 합병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우수한 문화 정책의 문화 전략을 잘하는 나라로 이제 학자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나라에 있는 학자들이 제나라로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게 제노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큰 건 아닌데 20편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노노노는 원래 20편. 그게 현행본하고 편목이 일치해요. 편명은. 근데 제노노에는 현행 편목 외에 문항편과 지도편 두 편이 더 있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저도 보지 못했고 이제 한서 예문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노노는 이제 자장편이 두 개 있었대요. 이렇게 대해서. 그리고 노노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체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황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하기편 다음에 위정편이잖아요. 근데 고노노는 하기편 다음에 향당편이 와요. 이 편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한나라 때 왕충이라는 사람은 노노가 이제 한나라 때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대요. 여러분 노노라는 말이 언제 처음 등장하는 거 아세요? 노노라는 글자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거. 노노라는 말은 한서 예문지에 처음 등장해요. 근데 한서 예문지는 후한 때 쓰여진 거죠. 그 사실은 노노가 뭐야 전국 시대라든가 전환 시대에 논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좀 위조도 잘하고 그러니까 후한 시대에 그냥 어떤 책 만들어가지고 논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논어라는 말이 후한 시대에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논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건 사마천의 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중리제자일전에 나는 제자들의 일대기를 쓸 때 논어에서 자료를 취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쓴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노노라는 것은 언제 처음 이름이 나오느냐면 한서의 문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충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노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책이 전해지고 있는데 너덜너덜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노노가 저기 꼭 노나라하고 제나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공자님이 여러 나라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도 논어가 본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노나라에서도요, 논어본이 굉장히 많았어요. 텍스트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서 예문지에 나와 있는 것만 따지면 논어 텍스트가 한 10여 종 이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왕충이라든가 환담이 얘기한 거 하시면은 논어 텍스트가 2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다고요. 그게 이제 모이고 절충을 해서 두 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논어와 노논어. 네,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라는 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기록을 갖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어의 역사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논어의 성립사예요. 공자님이 479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재전제자가 이제 그 직제자가 있죠. 직제자의 제자가 재전제자잖아요. 그 재전제자 때 최초본이 만들어져요. 논어가.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80년 정도 지났을 때 최초의 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최초의 본이 이제 삼전제자 때의 노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의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본은 그냥 공자님 말씀을 모은 거겠죠. 근데 이때 가서 설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이제 경이 아니기 때문에 설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전제자 때 노나라가 망하면서 제나라로 이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져요. 노설, 제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환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노노노니, 제노노니 이런 말들이 있었다라는 게 한서 예문지에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한나라 무제 때 그 노나라 왕이 그 공자 집안에 자기 궁궐을 넓히다가 공자 집안의 고택을 이제 좀 허물게 됐나 봐요. 근데 그 벽석에서 그 옛날 문자로 된 논어가 하나 나왔대요. 그게 고논어입니다. 근데 사실 고논어도 노나라 땅에서 만들어진 게 노논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많은데라도 노노노와 제노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판본이 무진장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장우라는 사람이 그, 그 편집한 노노가 제일 많이 그 유행을 했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그 판본이 많잖아요. 근데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지금은 많이 읽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응?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판본? 근데 장우라는 사람이 편집한 판본이 제일 그 많이 읽혔대요. 그래서 그 장우본이 나왔는데 그 장우라는 사람은 노노노를 기준으로 제노노를 통합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20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후한 시대에 와서 공자님 돌아가시고 약간 600년 정도에 지난 다음에 정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노노하고 제노노, 장우노하고 고노노를 합쳐요. 그래서 그때 책을 하나 편집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책들은 많이 있었어요. 노노 텍스트는 한 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정현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텍스트가 제일 많이 읽히고 또 정현이 오경 박사니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현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한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십상시에 난 때 죽은 사람 있죠? 하진 장군. 네, 하진. 그 하진의 손자가 하한이에요. 네, 근데 그 하진의 그 하한의 엄마, 하진의 며느리죠. 엄마가 조조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게 조조는 그 집안은 이상해가지고 처녀들하고 결혼을 안 해요. 다 유부녀 오고만 해. 조조도 그렇고 조비도 그렇고 다 그래요. 뺏은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아니 전쟁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조씨는 다 그 남의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웃집 여자. 영화 제목 같죠. 근데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한이 왕족이 돼요. 하한이. 그래서 하한이 왕족이 되는데 이 하한이라는 사람이 정현돈을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옛날부터 전해지던 그 노노에 대한 각종 주석과 이 그 설들을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노노 집회라는 책을 만들어요. 하한이. 그래서 이 하한의 노노 집회본이 지금 우리가 보는 노노의 원흉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공자님 돌아가시고 700년 뒤에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라는 책에는 공자님 말씀이 거의 없겠죠. 700년 동안 그게 뭐 너덜너덜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엄마가 응? 저기 그때는 저 양말 같은 게 광목으로 많이 했죠. 양말 옛날에 어려울 때 나이론 양말이면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광목이니까. 근데 광목을 하도 많이 개가지고 나중에 어떤 게 양말 색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죠? 옛날 어릴 때. 그렇지만 양말은 양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노라는 것도 여러 번 그렇게 편집하고 편집하고 편집했어도 결국은 노노는 노노인 거죠. 너덜냈어도. 그래서 그게 됐는데 그 하한이 이제 노노 집회본을 만든 다음에도 그 하한이 이제 언제 위진시대 아니에요? 조조국이니까. 이 하한의 그 문인 가운데 왕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비참하게 죽어요. 하한하고 왕필이 중인칠년에 이제 그 처음에 문을 연 사람인데 참 불쌍하게 죽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남조 시대에 가면은 황간본이라는 게 나와요. 황간의 노노구서가 그때까지도 전해졌나 봐요. 네. 그러다가 북송 때 와가지고 북송 때 와서 황경이라는 사람이 이걸 그 황간본에 있는 내용을 다 이제 그 중복된 걸 빼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형경본을 그대로 만든 게 주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노노가 공자님 돌아가시고 1500년 동안 했으니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일본에 논어를 전한 사람이 백제 왕인이라고 그러죠. 왕인 박사가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왕인이 본 논어는 어떤 걸까요? 정연본일까요? 화한본일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가 그때가 이제 이 왕인 박사가 이제 백제인데 백제면은 중국 같은 동진 시대가 됐을 겁니다. 동진 시대. 동진 시대면은 이제 북쪽에서 남하를 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한나라가 있고 전환시대, 후한시대, 그다음에 삼국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이제 진나라, 사마의가 이제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서진. 그다음에 그 남쪽으로 가면 동진. 그다음에 송제, 양진. 그래서 북주, 북제에 거쳐서 수나라로 통일이 되는데 그러면 동진 시대 같으면 한 AD 한 200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백제의 왕인 박사가 본 논어는 어떤 거였을까? 이제 이게 좀 생각을 하한본일 수도 있고 정연본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논어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논어는 주자본을 보고 있습니다. 주자본의 형태는 형병본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 나온 거죠. 북송 때 형병본에 가지고 했고요. 형병본의 원운본은 이제 하한본, 하한 때 이제 20편이 돼 있다는 건데 목차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편수는 막 뒤죽박죽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어의 이게 현재 논어는 주자본을 말해요. 예, 지금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삼론 체제를 아까 삼론했을 때 논어가 이제 그 논나라에서 유행하던 논어가 가장 대표적인 게 노노노, 제노노, 고노노가 있었는데 턴이 이렇게 이제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노노의 기록과 제노노의 기록은 또 어떻게 달랐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죠? 노노노에 있는 것과 제노노에는 어떻게 달랐을까? 이게 이제 호칭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노노에 보시면 자라는 말이 있고 공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활 뭐 이렇게 나오지만 또 어디는 공자활 나오잖아요. 또 구분에 달라요. 그럼요. 네, 자활이라는 것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이고 공자활은 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인데 아까 이제 정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정 사장님이야. 근데 직원이 사장님을 부를 때 사장님 오늘 결제를 맡아야 됩니다라고 부를 때 하고 정 사장님 사인한다 그러면 어떨 때 정 사장님이라 그러면 좋으세요? 안 좋죠. 사장은 회사에 나 혼자인데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많을 때는 정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놈의 틈만 나면 그냥 정 사장님, 정 사장님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안 좋죠. 그렇죠. 노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제
공자라고 부르고 엉죄의 자활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공문 내에서 전해지던 전소물, 아까 논어는 전해지던 이야기를 편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장을 만들었을 땐 자화를 써요. 예. 근데 공자님이 그게 아니라 이제 밖에서, 세간에서, 그 세간에서 전해지던 거를 할 때는 공자활이라고 쓰죠. 공자활. 그러니까 신뢰성 면에서는 자활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세간에서야 뭐 믿을 수 있나요? 자활, 공자활. 그게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또 어디 보면은 공자님을 가지고 부자라는 말을 씁니다. 아, 부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자라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부자라는 말을 써요. 이제 그런 거. 그럼 이제 부자라는 말을 쓸 때는 그거는 전국 말기에 쓰던 말이에요. 부자라는 말을. 그러니까 논어의 문장에서 부자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아마 사전제자나 오전제자 때 만들어진 것일 거다. 그리고 자활이라 그래서 다 공자님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에 유행하던 말 중에서 이거는 꼭 진짜 생활에 필요한 지혜다. 꼭 우리가 이것은 행해야겠다. 그럴 때 잘 안 믿잖아요. 막 그거 공자님 말씀하신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자활 딱 붙여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공자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논어를 보실 때 자활이라고 그래서 다 공자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칭한 거죠. 예. 아니면 이미 그게 아주 완전히 객관화됐어요. 객관적이고 보편화된 것은 또 자활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공자님이 성인이니까 성인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뭐 빵 두 개 갖고서 뭐 여러 개 만들었다는 거 우리는 안 믿지만은 기독교인 같은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디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이름을 유약이라는 사람을 유자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염구, 여몽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염구도 있고 여몽. 근데 어디 염자라고 나와요. 민자라는 말도 있고 특히 증자. 증자의 자는 자여거든요. 자여. 자여라 그래서 이걸 써요. 이걸 쓰는데 이건데 자여란 말은 논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건 다 증자로 나오죠. 그건 뭐죠? 증자 문화에서 논어들을 편집했다는 얘기죠. 자기 스승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노나라에서 편집된 거예요. 그리고 노나라 출신 제자들 중에서는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안 나가고 노나라에서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건 노노노에 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료라든가 이건 안연이 아니라 자공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자로나 자공이 나오는 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로는 지금 말하자면 옛날에 낭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자로 굉장히 신뢰가 되는데 중국에 이제 삼합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중국 전체의 그 삼합회. 옛날에 삼합회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삼합회에서 아주 존경하는 그 보스. 이게 자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로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 전역에서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노노에도 들어가 있었을 거고 제노노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안연이 아니라 자공이거든요. 자공 잘못 썼어요. 자공은 천하의 명사예요. 천하의 명사이기 때문에 자공이나 자로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써봐야 돼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어내는 거 잘하잖아요. 조설 그런 거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공자라는 호칭이 나오는 것들은 노나라에서는 공자님이 노나라에 사셨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아요. 거기는 공자님의 하신 말씀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님은 제 나라에는 안 가셨어요. 젊은 날 외에는. 젊은 시절에 거기서 7, 8년이 있었는데 천하 유역 때는 공자께서는 제 나라 안 갔습니다. 왜안 간 줄 아세요? 사장님들 사업하시면은 직원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주세요. 군자는 망명을 할 때라도 적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내 나라에서
적국으로 가면은 적국이 내 나라를 침입해요, 모국을. 그럼 모국이 박살이 나면 모국에 있는 내 가족, 친구들이 다 죽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이직할 때도 절대로 상대 회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놈은 나쁜 놈이야. 왜? 이 회사에서 사귀던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친구도 있고, 동지도 있고. 그럼 이 회사가 망하면 내 친구들 어떻게 해? 사람다운 짓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할 때는 절대로 적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천하 유력을 떠나실 때도 제 나라로는 안 가셨어요. 군자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군자는 망명을 하더라도 적국으로 가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돈만 많이 주면은 막 옮기는데 그건 사람다운 짓이 아니죠. 만약에 제가 A라는 회사에 있다가 B라는 회사하고 둘이 경쟁 관계인데 B라는 회사를 갔다. 그러면은 B라는 회사에서 사장님은 그놈을 나쁜 놈으로 보죠. 왜? 제가 이 회사에서 정보를 빼가지고 왔습니다. 저 회사 죽입시다.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내 과거 동료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놈은 한 번 배신한 놈은 배신하는 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군자는 절대로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 사장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회사를 운영하시면 그런 사람은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면은 나열, 병렬 이런 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이제 공자 얘기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보세요. 이 문장 많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자공이 문정한데 자활, 독식, 족병, 인신지 의라. 자공이 공자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정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정사를 하려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병사를 풍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믿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공이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려야 된다면 어사삼자의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병이라.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붙인 거잖아요. 이건 공자님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문투가 달라요. 문투가 다르다는 얘기 뭐냐면 공자님은 누가 뭘 물어보면 항상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만 하세요. 적성에 맞게. 그렇죠. 얘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여기에는 자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공은 천하의 명사이기 때문에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여기서는 뭐뭐하면 뭐뭐하면 한정적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열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노노에 있었던 거예요. 노노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자님은 노나라에 계셨기 때문에 자활이라고 대부분 표현돼요. 근데 공자님은 제 나라에 안 가셨단 말이에요. 안 가셨기 때문에 물론 젊은 시절에 갔지만 제 나라에 안 가셨기 때문에 거기는 공자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조소를 할 수 있죠. 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노나라에서 전해진 이야기를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자활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공자님 당시에 그 원래는 그 제나라가 강태공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강태공의 나라예요. 근데 그게 전시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라를 뺏깁니다. 나라를 뺏기면 어떻게 돼요? 일단 군사적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취할 때는 역으로 하더라도 다스릴 땐 순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았으면은 이제 이데올로기적 작업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당시에 제 나라가 그런 상태였었다고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직하라는 그 제 나라 수도 옆에 거기다가 이제 큰 학관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을 해요. 직화학과. 거기서 이제 조작이 됐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공자님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게 공자님 얘기다라고 하는데
공자님은 병사에 관해서 얘기 안 하세요. 여기 병이 들어가잖아요. 공자님은 이러시죠. 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솔선수범해라. 어? 네가 백성들을 이렇게 뭐야 사람으로 미우상 호인이 하부로 의자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그 아주 그 사랑하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신할 리가 있느냐. 공자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지 병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노에도 그렇게 돼 있고 좌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자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시면 나열, 병렬, 조건식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문 후학의 활동으로 구분하는데 증자란 말이 나오면은 다 노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근데 자하라든가 자유라든가 자장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제노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성현이 나오는 장이 있어요. 문왕, 무왕, 태백, 주공. 이거는 이제 주나라 사람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노노노에서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노나라는 주공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건 다 제노노 거예요. 왜냐하면 공자님은 요임금, 순임금을 몰랐어요. 요임금, 순임금이 처음 나타나는 건 언제인 줄 아세요? 맹자 때 처음 나옵니다. 맹자 이전에는 요임금, 순임금이 안 나와요. 우임금은 묵자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농 씨는 어디서 처음 나오느냐? 신농 씨는 여시춘추에서 처음 나와요. 그 다음에 복희 씨는 주역 대사전에서 처음 나와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책이 주역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공자님이 주역을 보셨느냐 못 보셨느냐 이런 얘기 하죠.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그건 주역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춘추라는 것은 공자님이 쓰신 거로 돼 있죠. 근데 논어에 춘추가 없어요. 한 글자도 없어요. 주역이라는 것도 논어에 안 나옵니다. 아, 논어 역자 하나 나오긴 하는데 그건 또 역자예요. 그럼 공자님이 주역을 못 보셨을까? 아니면 춘추는 그러면 공자님이 쓴 게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맹자나 순서에는 공자님이 춘추를 썼다고 하지만 논어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논어라는 게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뭐 200년, 300년 뒤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자님이 안 보셨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거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춘추 같은 경우는 비전된 거예요. 비만계 형태로 전해지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나라에 있는 제자들은 춘추를 공부를 안 했을 수 있어요. 왜? 공문 후학 중에서 고대 문헌에 정통한 사람은 자유하고 자아예요. 근데 자유하고 자아는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증자라든가 유자라든가 이 사람들이 뭐 지옥이라든가 춘추를 연구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얘네들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수준이. 자아나 자아만큼. 그러니까 스승이 잘 얘기를 안 하니까 대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노노라는 책은 누가 만들었느냐? 노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주역을 보셨고 그 다음에 춘추를 쓰셨다 하더라도 노노에는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노라든가 그러니까 춘추라든가 주역은 다른 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나라 때 와서 육경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주역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주역을 안 보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역을 보셨다는 것도 좀 그런 거고 춘추라는 것도 논어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춘추는 누가 전했냐? 자하가 전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나라 때 가면은 여기 나오면은 항상 자하가 나와요. 자하. 공자 제자 가운데. 그러니까 자하란 사람은 노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위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조금 머물다가 자아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 거기서 자기 제자들한테 그걸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주역이라든가 춘추 이렇게. 근데 노나라 사람들은 어? 직제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뭐 4존 제자, 5존 제자 150년 지나면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어에 그게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추측할 때 이제 그런 거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네, 10분 안에 끝내라고. 네. 이걸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위나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도. 오직 여자와 소인은 난양하라. 참 이게 여자하고 소인은 대하기가 어렵다. 어?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성글게 하면 원망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공자가 여자를 깔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공자님이 무슨 뭐 여자를 천시했다? 그건 아니죠. 이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제 나라에서 편집됐거나 아니면 위나라에서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제 나라의 경공이 이제 경공에게 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놈이 그 눈이 멀어가지고 어떤 젊은 여자한테 이제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여자가 애를 낳거든요. 그 애를 태자를 만들려고 이제 백인몰이 송살한 거예요. 그래서 태자를 패하고 그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제 나라가. 그래서 저기 그 전씨한테 뺏기는 거예요, 나라를. 그때 공자가 이제 제 나라 경공이 여보게 공자, 정치라는 게 뭔가? 그러면은, 야, 애비노를 제대로 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이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 나라 경공은 공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조작된 건데 아니면 위나라 영공하고 남자 이야기인데 공자님이 위나라 영공한테 간 게 위나라로 천하망명할 때 55세 때에 그 나라를 가요. 근데 위나라 영공이 당시 나이가 70이고 이 남자라는 여자는 나이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질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남자가 위나라 영공한테 부탁을 해요. 여보, 제발 내 옛날 애인 좀 불러오게 해줘. 또 이게 영공이 또 부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옛날 애인을 데리고 들어와. 송나라에서. 그게 송조거든요. 그 송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남자하고 송주하고 이제 아니 뭐 이렇게 좋아지니까 정사라는 게 정치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위나라 갔을 때 자꾸 영공이 공자를 시험하고 막 하드 타임 주고 그래가지고 공자가 기분이 무척 나빠가지고 막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 왔다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에이 여자하고 소인배하고는 진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자와 소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공자님이 여자를 어떻게 알아? 공자님은 젊을 때 이혼했는데. 공자님도 이혼했죠? 공자 아버지도 그랬어. 그리고 공자 아들도 그랬었어요.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 집안은 또 이혼을 하구나. 근데 그런 집안이에요. 네. 이혼 있죠. 그렇죠. 아니, 저기 선생님 제가 이게 뭐냐면 춘향전 있죠. 춘향전에서 보면 이몽룡이가 춘향이 데려가잖아요. 당나라 버전에서 안 데려가요. 미쳤습니까? 내가 다음국제에 있는데 저 기생딸을 데려가게 서울 가면 뭐 그냥 재벌들도 있고 막 많은데 예, 당나라는 귀족사이기 때문에 어립니다. 송나라는 이제 그래도 선비의 나라고 송나라는 사대부를 숭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몽룡이가 춘향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관념이라는 거는 송나라 이전에는 없었어요. 한나라 무제 엄마가 왕민이에요. 왕민이 다른 남자의 여자였어요. 근데 경종이 이혼을 시키고 지가 취했다고. 그땐 정조관념이 없었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뭐 저기 그렇죠. 뭐 어디 내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더니 다리가 네 개더라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그러고 네. 그런 거 많았어요. 네. 그렇지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가족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제도가요 성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카톨릭 같은 데서는 가부장제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 왜 레이디 퍼스트가 나왔대요? 하나님 자손을 생산하잖아요, 여자가. 남자는 생산 못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도 가부장이지만 여성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그게 가족이 해체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 문제를 리드로 풀잖아요. 오늘날에 이런 성 문제가 나온 것이 가족의 해체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돼요. 인구 절벽이라든가 이게 가족 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지만 네, 그런 게 좀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노의 편제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있어요. 요 노노의 편지를 둘러싼 이설. 이게 이제 일본의 다케우치 요시오라는 사람이 한 건데 내용이 좀 많이 이게 달라요. 보시면 학이라든가 향당은 분명히 노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근데 위정, 8일, 2인, 공야장, 옹야, 수리, 태백 이것도 아마 노나라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한편은 내용으로 봐서는 부가된 거고 다만 선진, 안현, 자로, 헌문, 위룡공, 자왈, 요왈 이건 다 아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데 어투하고 문투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논어를 가지고 직접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좀 다릅니다. 아까 논어의 성립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논어의 문체가 아주 굉장히 좋죠 보기가. 그래서 공자의 말을 자연 그대로 기록한 거는 매우 드물어요. 논어에 아마 1%가 안 될 겁니다. 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당시에 유행하던 명구, 고대로부터 오던 격언, 이걸 가탁하여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시 격언에다가 가탁을 해서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불행의 승부부회라 이거거든요.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응? 부목을 타고서 바다로 나가야겠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인데 오자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시간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리고 노노라는 것은 수백 수천 년 수백 천년 동안 계속 세련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노의 문장이 아주 규각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근데 이게 노노의 문장은 맹자라든가 장자나 이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건 이걸 한번 나중에 캡처해서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노노에 보면은 모모가 묻고 자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공이 정사에 묻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제자가 묻고 선생님이 하는 거. 이거는 은대의 다다적 전통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로 거론. 옛날 사람들은 어른을 모셔요. 어른을 모시고 자기한테 부족한 거를 부고를 해요. 그걸 거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구정인데 구정 때 절을 세배를 드리면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뱃돈 주는 건 일본 풍속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래 덕담을 나눠주잖아요. 이게 양로어론 의식이에요. 이 양로어론 의식이 논어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합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싸움이 생겨요. 싸움이 생기는데 이거를 조종하는 역할도 여기 다 논어에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서양에서는 민법이 발달했어요. 동양의 형법이 발달했습니다. 그건 뭐냐? 동양에서는 민사소송이 생기면 다 중재로 해요. 예, 예. 근데 형법이 발달한 이유는 사람을 죽일 때 함부로 안 죽여요. 안 나눠서 얘만 하면 안 죽이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애들은 사람 죽였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죽인단 말이에요. 남의 거 훔치면 손목 자르고. 예. 그러니까 서양은 형법이 간단해요. 대신 민사법은 복잡하죠. 이게. 동양은 형법이 발달했고 서양은 민법이 발달했어요. 그 로마 사법을 보시면 알아요. 이게. 이게 이제 있는데 이게 합오의식이라 그래요. 양록어론, 합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어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틀 보면 아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애 이제 손익경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번호 2번을 보실래요? 이게 오늘날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활, 군자는 회독하고 소인은 회토하고 요즘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하고 어떻게 하면 주식하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소인들은 그렇게 하고 군자들은 덕을 생각하는데 요즘에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재산이 한 30억이든 40억이든 있다 집도 있고 그때 계속 돈 벌지 마시고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이제 딴 것도 해봐야지. 혹시 나한테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는지, 글 쓰는 재주가 있는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카페에 가면은, 어른들 가면은 맨 정치 얘기만 해요. 그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뭐 지금 대통령이 뭐 구속될 거나 안 될 거나,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진짜 중요한 거 있죠? 군자는 회영하고, 소인은 회해하고. 2번에요. 군자는 죄를 지으면은요,
벌을 받을 생각을 해요. 변호사 안 써요. 왜? 죄를 졌으니까. 근데 소인은 빠져나갈 구멍을.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죠. 군자가 말했다. 이 공자님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모 인지 군사.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군대를 도모해가지고 패했으면은, 패즉 사지. 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전쟁이 나왔어. 내가 졌어. 그럼 죽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죽을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모인지방업이라 남의 나라를 다스렸어요. 지금은 이게 대통령도 사실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하다가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데 공자님이 그래서 망명을 떠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논어에 보면은요,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세요. 8번. 자활, 군자 부중이면 무위하고, 군자가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이 오는 거예요. 천낙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학죽 불거라. 뭘 하든지 간에 경고하지를 못해요. 더 옆에 있죠. 무불려 기자라. 우라고 하는 건 동지입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동지예요.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동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즉 물판계라. 허물이 있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죠. 이거를 이제 제가 현대 정치를 갖고 설명하면 더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것도 직제자 제가 페이퍼 내가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게 논어할 때 이게 저기 뭐죠 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시면 제가 페이퍼를 다 나눠드리는데 요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참 그런 게 많죠 맨 위에 어질거나 그 1번에 어질거나 회는 일당사 일표음으로 재두항 야, 그 어떻게 그 조금 먹고 그 임대 아파트 아주 그 9평짜리에 살면서도 그거 다른 사람 같으면 군자의 낙을 견디지 못하는데 아내 너는 참 잘하는구나. 그 아내라는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아내는 굶어 죽었고 존재감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가 걔를 사랑했죠. 사랑한 이유가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사람들은 공자님이 천하이력할 때 자공이 돈 됐다 그러는데 말도 안 돼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공자님이 살아생전에 제자가 장사해서 번 돈 갖고 밥 드실 분 아니에요. 그거는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공자님이 살아계실 때 자공은 절대 장사 못했어요.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거는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년 동안 심여살이 일을 해요. 3년 심여살이 침상하고. 네, 예, 6년 하죠. 그 다음에 안현 같은 경우는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공자가 안현을 사랑했느냐? 동성애가 아니에요. 뭐냐면 선생님들도 어떤 대문호 있어요. 대문호는 내가 어떤 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슬프죠. 그때 옆에서 제자가 같이 대화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건 부인도 못 해주고 여자친구도 못 해줘요. 여러분도 외로울 때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잖아요. 그러면 옆에 그 사람이 있어 보세요. 누군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 대사제와 평신도. 그 관계는 말도 못해요. 그 평신도가 안현이고 대사제가 공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와 그 안현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집에서도 있으면은 부인도 말 못해줘. 친구도 못해줘. 내 이 불타는 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잘 알면서 내 말이 되면 다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죠. 옛날에 저희가 이제 제가 저기 목동에 살 때 그랬어요. 그때 대전에 있는 어떤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데
영등포에서 기차를 탑니다. 그 대전에서 영등포까지는 1시간 반이면 와요. 근데 영등포에서 목동까지 갈 때 이틀 걸려. 왜? 중간에 가다가 이제 그때 찻집에서 술 한잔 먹고서 뭐 자고 가고 그러는 거야. 왜? 그때 그 당시 그 찻집 같은 데 보면은 저보다 10살 많은 누님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을 다 세려나는 거예요. 그때 막 학위논문 쓸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소위 마음을.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하고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런 사람 답답할 때 사업도 안 돼. 미치겠어.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안연히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공자라는 사람이 이게 참 맹랑한 게 4번 보세요. 공자가 자공한테 얘기해요. 야, 너 아내하고 비교하면 누가 낫냐? 이 참 안연히 이게 이 자공이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 제가 어떻게 아내하고 망하겠습니까? 회는 회는 하나를 들면 열을 알지만 저는 하나를 들면 둘만 압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참 공자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참 맹랑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지만 자공이 공자를 엄청 존경해요. 그 자장편에 보면 나옵니다. 자공 똑똑하죠. 근데 자공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자공은 남이 잘하는 거는 칭찬을 해줘요. 근데 남의 잘못은 감춰주지 않았어요. 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불기라고 자공은 그릇이지 기라고 하는 건 탤런트예요. 한 가지 재주만. 네. 근데 군자는 모든 방면에 능통한 거예요. 변이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할 거는 이걸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엔 요거 이제 이게 앞에 많이 있는데 이제 요걸 갖고서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15에 학의 뜻을 두고 30에 두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안에 엄청나게 큰 뜻이 담겨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은 15이면 다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까? 난 뭐가 될래? 장래희망 적어내라 그러면 적어내죠. 그리고 30대면 장가가고 부인도 하고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대 되면은요, 남자들은요,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지금 곧대로 한다고. 이게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예. 저기 골프 치실 줄 알죠? 골프 할 때 드라이브에서 오비 나면은 세컨샷에서 마무리하면 돼요. 근데 세컨샷에서 오비 나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40대는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50대 가면은 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천명. 그리고 60대 가가지고 젊을 때 그 짓 했으니 집에서 그냥 너 때문에 뭐 했다라고 부인이 얘기를 해도 어떡할 거다 들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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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70대는데 70 먹은 노인네가 뭐 남의 집 담을 넘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요새는 80대 가지고 집에서 자면은 사모님이 막 때린대요. 친구들은, 야, 네 친구들은 다 그 산에서 자는데 너는 집에서 자니. 근데 이거는 이제 공자님이 웃기는 얘기고, 이 문장 속에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공자의 일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멀리 계시면 안 되지만 가까이 계시면 오세요. 근데 페이퍼 드릴게요. 다음 주도 제가 페이퍼를 제가 준비해 올 테니까 복사해서.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